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가상자산이 안 오를까, 근데 이렇게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고 수년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확정적인 발표 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결이냐 아니면 미온적인 상승이냐, 그리고 더 많이 상승하냐, 이런 멘트가 하반기 시장을 가르고 더 나아가서는 2024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XRP, 승소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던져놓고, 또 후행적으로 이제 항소라는, SEC 항소라는 거를 또 거기다 덧입혀서 저는 자유로운 조정,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을 의도적으로 좀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즐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이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권 수용에 관한 명확한 규제안이 각종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업비트 창에 있는 파란색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7월 17일 날 이제 바이낸스에서 루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이 향후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죠. 곧 이제 있을 금리 발표, 과연 동결이냐 아니면은 0.25% 금리 인상이냐, 0.25%나 동결이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1% 금리 인상했다가 0.75% 금리 인상했다가, 이거는 좀 센 거죠. 그러다가 0.5% 금리 인상했다가, 이럴 때는 시장의 압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한 달 전에는 금리 인상 2번 해야 돼, 인플레가 너무 높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준에서 지금 나오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0.25% 금리 인상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제 살살 뒤로 발을 빼고 있는 현재 시점. 어쨌건 7월 27일 날 새벽 3시 뭐라고 나올지 그냥 저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 이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인도를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순으로 이렇게 나라 경제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자들은 인도 사람들 몇 년 전에는 단체 여행이 많았다면 점점 가족 여행, 비즈니스 등등으로 흐르고 있어요. 인도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인도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GDP, GNP가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앨런 머스크도 거기다가 공장 건설을 하죠. 이것도 이제 명확성이 이번 달 하반기에 나올 텐데, 앨런 머스크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죠. 내수 시장과 수출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IMF가 예측한 거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2023년이니까 요 정도 시점 되네요. 지금 현재 시점이 브릭스, G7, IMF는 그대로 지금 IMF가 예측한 거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전 그걸 인용해서 방송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 IMF 9월까지 암호화폐 규제 종합 보고서 발표 예정.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점진적으로 각종 국제기구나 각종 중앙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규제안에 관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빼내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뭐. 10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를 해야 좋은 겁니다. 규제를 해야 조작질이 사라지고 규제를 해야 정화가 됩니다. 이거를 규제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가상자산 청문회 또 연기. 왜냐면 지금 명확성이 없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죠. 9월 개최 가능성. 어쨌건 천천히 지금. 그리고 이 진짜 중요한 행사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토큰 2049 여기 큰 행사에는 근 5년 만에 근 5년 만에 우지안이 나타난다는 거, 이거 되게 이례적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XRP 동시에 보는 거는 저도 여태까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행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사들이 되게 화려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두 분만, 이분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좀 이례적인 분들. 이분은 뭐 그래도 간간히 매해마다 중요 자리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지안이는 진짜 5년 만에 나오고 비공식 석상,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데는 3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어쨌건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있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강아지 대 고양이, 도지 더 좋아한다 트윗. 일관성 있게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그리고 트위터의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바꿨는데, 그래서 XRP 커뮤니티가 뭐 좋아한다 막 이랬는데 오히려 도지코인이 상승했죠.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이래로 비트코인 외에 아마 테슬라에서 결제 관련해서, 그리고 트위터에서 리워드 시스템 관련해서 분명히 채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비트가 됐건 도지코인이 됐건. 근데 도지를 중심에 둘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언급은 없었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앨런 머스크 입에서 그런 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아마 폭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는 또 하나는 인구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간간히 보면 알고리즘이 뜰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구 문제의 고심. 1위는 인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근데 아프리카는 30살 이하가 70%입니다. 반면 많은 선진국은 선진사회는 급속한 노령화가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G7을 필두로 한 이런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왜 미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데 전 세계 기축국인데, 저한테 이제 그러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저성장 기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을 합니다.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금리를 인하해서 단행을 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거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할 수가 없어요. 현재 화폐 시스템 자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달러 시스템을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 디지털 달러를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과 디지털 달러와 연계되어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상호 인과관계가 더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일본 얘기인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 및 여러 가지에서 보험료를 걷어서 저출산 대책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그 일본의 대학교 교수님이 이 인구 감소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전용한다고 해도 연금도 의료도 간병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베노믹스는 뭔데? 돈을 풀면 그게 문제 해결의 정답이 아닐까? 근데 돈을 풀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을 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돈을 풀기에 지금 현재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해 준 거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인도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 인구 많은 내수시장 큰 쪽으로 선진 금융 자본이 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블랙록이나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이전을 시켰다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건 뭐 G7을 이제 표준으로 해서 선진국들은 위기에 봉착을 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유동성을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지는 더 빨리 부러질 거고 팔의 힘은 더 빨리 빠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아주 장기화돼서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온적인 금리 인하와 미온적인 유동성 주입은 시장을 탄탄하게 고성장 구조로 만들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초안 현실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까지 껴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중국 얘기를 요즘에 많이 미디어에서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뚜껑이 열리면 이제 현실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10개 미디어 중에 9개 미디어가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앞에다 내세워서 각종 경제학자분들이 나와서 언급을 하죠. 항상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영국의 가디언이나 미국의 CNBC, 블룸버그가 언급을 하면 그거를 가져와서 항상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플은 미국 은행이 SEC 싸움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후 XRP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XRP를 일반 상업은행들이 전부 다 사용할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갈링하우스가.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이미 맺었어요. SEC와의 재판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이 생태계에 관해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누차 계속 그거는 사실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상업은행들은 XRP와 인프라로 연결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체인링크 대표적인 이제 브릿징 역할을 해주는 어떤 인터체인 역할을 해주는 코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폐쇄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와 프로토콜의 파트너십 뒤에 있는 핵심 구성 요소다. 국제 송금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가격이 막 하락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되는 코인이 나오면 이거는 쓸모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그 인프라를 전 세계 중앙은행하고 은행들하고 깔려고 이미 확보를 해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급작스럽게 다른 코인이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체인링크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인덱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인터체인 코인 하나는 폴카닷이라는 코인입니다. 아마 두 개 다 가격이 그냥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한 개 뭐가 있냐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조작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기상이변에 관한 얘기인데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내년에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도에 이제 요즘 들어서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간간히 유튜브 상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에너지가 중요해집니다. 에너지의 중요성.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정유 관련한 주식들이 옥시덴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분을 확보를 하고 얼마 전에는 LNG 관련해서 저장시설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지분 확보를 뭐 75% 이상 해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 2020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뭔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해지고 곡식 수확량은 점점점 감소할 거고 인도는 쌀 수출량을 반으로 줄일 거고 중국도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수출량을 줄여댈 거고 수출을 줄이겠죠. 뭐 요런 사회. 그래서 뭐 에너지나 아니면 곡물자원, 지하자원에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은 거는 G7이라는 이 연합이 아니라 브릭스, 오페크,
아세안 연합 뭐 요런 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탈달러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여기서 우리 달러로 무역 거래 안 할 건데, 공동 통화로 무역 거래 할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당신들한테 물건 안 줄 건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달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힘들 내시고 힘내세요. 자, 업비트 창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다른 거 뭐 좋아하시는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